예, 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오늘은 좀 들어오시는 속도가 좀 늦는 것 같네요. 네, 자 일단은 오늘은 지금 보시면은 잠깐만요. 네네. 오늘 이제 지수가 좀 많이 올랐죠. 그래서 지수 먼저 체크해드리고 또 외국인이 오늘 대량 순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확인을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다른 아시아 증시에 비해서 굉장히 강하게 끝났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급등했던 테마주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지수만 많이 오른 게 아니라 테마주들도 여러 개가 움직이긴 했는데 대부분 이제 좀 짧은 이슈, 그러니까 오래 가지 못할 것 같은 이제 그런 테마주들도 있고, 그런 것들 일단은 이제 분위기니까 이제 분위기 파악 차원에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어떤 것들이 움직였는지. 그 다음에 지금 민심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민심.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관련주들이 지금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하락을 했거든요. 장중에는 뭐 10% 넘게 폭락한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재명 관련주들이 왜 급락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오늘 좀 여기서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대선주를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야 될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잘 듣고 여러분들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회원들은 잘 들으시고요. 왜냐면 이제 그거에 맞춰가지고 지금 종목 추천이 나갈 거거든요. 대선주가 지금 큰 변화가 있어요. 일명 내각제, 내각제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그 얘기 내각제로 지금 가고 대통령제에서 내각제 하자는 쪽으로 얘기가 막 나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내각제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으나 자꾸 내각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결과적으로 테마주가 대선주가 좀 바뀌어요. 많이 바뀌겠죠. 네, 그래서 그 얘기를 같이 해드릴 테니까 꼭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다른 전문가들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많을 거고 파악을 아직 못했을 거기 때문에 설명을 뒤에 부분에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하다. 네, 한 번 더 강조를 드릴게요. 자, 지수는 좀 빨리 넘어가죠. 지수는 여기 보시면은 코스피 지수가 오늘 1.2% 상승 마감했고 코스닥은 1.7% 상승 마감을 했는데, 아시아 증시 중에서 일본이랑 중국이랑 비교를 해보면 어제 일단 미국이 많이 올랐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일본 증시가 마이너스 0.3, 플러스 0.3% 아주 소폭 상승 마감으로 그쳤고, 중국은 플러스 0.2%, 그러니까 거의 등락이 없죠. 아주 약하게 끝났는데 반면에 우리나라 증시는 코스피 기준으로 1.2% 강하게 끝났습니다. 굉장히 강한 거죠. 그리고 코스닥은 1.7%까지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제 잘 끝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외국인이 저번에 이제 연속으로 순매수 하다가 3일 정도 또 하락했었거든요. 이걸 좀 보시면 오늘은 외국인이 뭐 거래소에서도 샀고 코스닥 그 다음에 선물 쪽에서도 다 샀거든요. 콜옵션도 좀 산 걸로 되어 있네. 일별로 보시면은 자 오늘 6,200억을 샀어요. 6,200억 엄청 많이 산 거죠. 저번에 여기 5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하다가 3일 동안 좀 팔았어요. 지난주 금, 이번주 월, 화 팔다가 어제하고 오늘 샀는데 어제는 조금 샀고 오늘은 많이 샀어요. 6천억이면은 굉장히 많이 산 겁니다. 네. 하루 순매수량 주고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외국인 수급이 별로 크게 바뀐 게 없다. 그죠? 시장을 불안하게 보지 마시고 나쁘게 보지 마셔라.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이렇게 하죠. 이렇게 끝내면 되고, 환율은 오늘 보시면 큰 요동이 없었어요. 1450원대 이제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환율은 이제 뭐 떠 있는 게 문제긴 한데 좀 안정적으로 지금 흐르고 있다. 환율이 지금 비싼 거는 맞아요. 그죠? 떠 있긴 한데 그래도 더 이상은 올라가지 않고 있다. 이러다가 이제 트럼프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취임하잖아요. 취임하고 나서 이제 서서히 달러가 약세로 진행이 되면 원달러 환율도 자연스럽게 내려오겠죠. 그렇죠? 네. 그걸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급등한 테마주들이 좀 있는데, 오늘 급등한 테마주들은 뭐가 있냐면 이런 거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오늘 보안주들이 좀 급등을 많이 했거든요. 보안주들
보안주들이 급등한 이유가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차트를 좀 보면서 얘기할까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어디에요? 그 트럼프하고 머스크와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그런 얘기가 나와서 센지랩이라고 여기에 상한가를 갔어요. 그리고 모니터랩 상한가 갔고 그 이슈입니다. 그 다음에 한사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K사인, ICTK, 여기 사이버원 들었다 놨죠? 이런 것들이 다 보안주인데 그래서 급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대동 이런 거는 우크라이나 수혜주인데 우크라이나에 실제 트랙터를 지금 뭐 팔고 있어요. 본격 출시, 수출 본격화 개시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 재료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뭐 전고체 배터리 테마도 좀 가고 뭐 이랬는데 2차전지는 거시기 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화장품 관련주도 좀 가고 막 그랬어요. 뭐 코스메카 코리아 이런 거 요 정도?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테마주들이 조금씩 움직이긴 해요. 근데 이제 지금 나라 지금 시국이 또 시국이니만큼 요즘에 이제 정치 테마주 대선주 위주로 얘기를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 이제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다 체크를 좀 해드리는 것도 좋겠다 싶어가지고 얘기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문수 테마주를 볼게요. 오늘 김문수 테마주가 움직였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뉴스를 좀 몇 개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정치 테마주들이랑 연관된 뉴스들인데 뭐 항상 또 이런 얘기할 땐 또 먼저 또 얘기를 해야죠. 네. 왼쪽 오른쪽에 치우쳐서 듣지 마시고 그냥 중간에 서서 잘 들으세요. 아셨죠? 네. 흘러가는 분위기 파악을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울러서 같이 이재명, 그죠? 이재명 그 관련주들이 왜 최근에 급락하고 있는지 이것도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쭉 이제 이어서 들으시면 이해가 갈 거예요. 일단 아까 보자. 김문수 테마주가 오늘 뭐가 급등했냐면 우원개발이거든요. 이거 어제 라이브 방송할 때 어제 한 2,900원 쯤에서 회원들한테 그랬거든요. 이거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어제 뭐 대통령 체포한다 만다 막 난리지겨가지고 어수선하니까 내가 오늘 종목은 추천 안 하는데 뭐 알아서 하실 분들은 알아서 해봐라. 그래서 어제 우원개발을 얘기했었거든요. 방송 중에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해요. 뭐 다 사지는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나가다면서 이제 좋아 보이면 얘기할 때가 있어요, 슬쩍. 그 얘기 듣고 따라 사시는 라이브 회원들이 있거든. 당연히 매수 사이는 안 나가죠. 방송에서만 그냥 언급하는 게 있는데 어제는 조금 들다 말았고 오늘 뽑았거든요. 21% 거래도 좀 있죠. 이거하고 오늘 한솔홈데코 이런 게 급등을 했는데 이게 무슨 테마주냐? 김문수 관련주에 김문수. 요거는 저번에 산불 때문에 올라온 거 맞고 오늘은 김문수. 이 종목이 세력이 참 똑똑한 것 같아. 김문수로 이만큼 올라왔고요. 산불로 이만큼 올라왔고 다시 김문수로 또 이만큼 가고 있어요. 다 올랐다. 능력도 좋죠, 그죠? 네. 근데 김문수 관련주가 오늘 왜 급등을 했느냐? 기사를 잠깐만요. 이재명하고 오늘 그 김문수 지지율이 나왔는데 뉴스 보여드릴게요. 요겁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35%, 민주당 33%고 좀 이따 얘기하도록 하고 밑에 보시면은 제목 보시면 이재명이 28%, 김문수 13%, MBS 조사다. 이게 뭐냐면 이제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을 딱 조사를 해봤더니 1위는 이재명 씨인데 28%예요. 1위. 그 다음에 김문수 씨가 고용노동부 장관인데 이분이 13%.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 왼쪽에서 1등은 이재명, 오른쪽에서 1등은 오늘은 김문수 씨였어요. 뒤이어서 홍준표 8, 오세훈 6%, 한동훈 5%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재명 테마주는 또 급락을 했고, 이것 때문에 급락한 건 아니겠지만 근데 되게 많이 줄었다, 그죠? 28%밖에 안 돼요. 30%가 안 돼. 그래서 좀 뒤에서 얘기합시다. 네. 김문수 씨가 33%. 그러니까 보수 쪽에서 1위가 되니까 오늘 뽑은 거예요. 전체가 다 간 건 아니고 몇 개만 갔어요. 네. 근데 김문수 씨 관련주는 그렇게 많지가, 종목 수가 많지는 않아요. 젊은 시절에 학생 운동하신 분들은 인맥주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김문수 씨께 그래서 오늘 급등한 거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낮에도 우리 회원들한테 제가 했는데, 한동훈이 이제 배신을 때리긴 했지만 뭐 민주당으로 갈 일은 없지 않겠어요, 그죠? 네. 이 사람도 보수다라고 일단 늦게요.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그러면 1등부터 1, 2, 3, 4, 5등이죠. 그러니까 지지율 5% 이상의 사람들 걸 더해 볼게요. 이재명 28, 그 다음에 김문수 13, 홍준표, 요걸 다 더하면 얼마인 줄 아세요? 얼마예요? 32%. 이재명보다 높습니다. 어차피 대선이 치러지면 이 중에 한 사람만 나올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표가 분산될 수도 있겠죠. 이재명 씨가 밀립니다,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재명 씨가 압도적이었죠. 근데 안 나와요, 이게. 근데 그렇다니까. 이재명 씨 지지율이 왜 이렇게 안 나오는지는 모르죠. 근데 아무튼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올라가요. 그리고 아까 그 기사를 다시 보시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35%, 민주당 지지율이 33%예요. 잘 아시겠지만,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모르겠어요. 욕하고 싶어. 네. 아무것도 안 해. 네, 아무것도 안 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거의 대부분 아무것도 안 해. 지금 아무것도 안 하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이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욕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보수 쪽에서 거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엄청 욕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꿈쩍도 안 해요. 뭐 쇼는 좀 하던데 거의 꿈쩍도 안 해요. 나라가 지금 뒤집어질 수도 있고 보수가 망할 수도 있는데 이 인간들은 살도 안 빠져. 보세요. 국회의원 중에 얼굴이 푸석푸석한 사람은 이재명 씨고, 그죠? 얼굴은 요즘 푸석푸석하다니까. 근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중에 얼굴 푸석푸석한 사람 보셨어요? 살 빠진 사람 보셨어요? 없어요. 얘네들은 걱정도 안 해, 지금. 걱정 없단 소리예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나이에 나이가 좀 들어서 신경 많이 쓰고 걱정을 하면요, 얼굴 대부분 푸석푸석해지고 살 빠지고 원형 탈모 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죠. 얼굴에 기름 잘 자르릅니다. 그 흔한 다크서클도 없어.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올린 지지율이 아니에요. 일을 잘해야 하니까 일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근데도 민주당이 밀리고 있다는 게 이게 문제이지 않나 싶고, 그 다음에 아까 여기 보니까 뭐 요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그냥 아까 막 찾아온 거예요. 뒤바뀐 민심이라는 이런 뉴스, 이런 이제 기사들이 나오죠. 그전에는 언론사에서 이런 제목을 잘 안 썼거든요. 박근혜 때와 다른 민심, 탄핵 심판 국면에서 지지율 역주행, 이재명 거부감 54%, 뭐 이런 얘기 나오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잘 안 맞는 것 같아, 지금. 처음에는 12월 3일 날 한 달 지났죠, 훨씬. 그때 비상계엄령 터지고 나서도 이게 뭐 이거 왜 했냐 막 이런 난리가 나고 막 시끄럽고 막 그랬는데,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잠깐만요. 이거 다시 보세요. 정당 지지율 추이를 보면은 비상계엄을 딱 했을 때 있잖아요. 비상계엄을 했을 때 그때 민주당 39%였고 국민의힘 26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역전됐다고 지금. 이 인간들 일도 안 하는데. 그리고 8년 전 탄핵 때는요 보수가 완전히 망했었거든요. 네. 뭐 단합도 거의 뭐 분해됐었지 분해. 네. 거의 가루가 돼가지고. 네. 근데 지금은 그때랑 또 다르다고 이게 분위기가. 이재명 씨 지지율 자꾸 떨어지고 있고, 그죠? 네. 대통령은 뭐 이제 뭐 체포돼 있지만, 그죠? 뭐가 분위기가 다르다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재명 관련주가 그래서 힘을 못 쓰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뭐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얘기를 안 해도 다들 그 정도는 아시겠죠. 근데 제가 뭘 하나 가르쳐드리고 싶냐면, 알려드리고 싶냐면, 이게 한 2, 3일 전부터 이번 주 들어가지고 사실은 이게 한 2, 3주 전부터 계속 얘기 나오긴 했었는데 눈에 두드러지게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내각제 얘기가 막 2, 3일 전부터 막 나와요. 대통령 체포 뭐 임박 뭐 그때부터 해가지고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나이 엄청나게 많은 여야 그 원로 정치인들도 그렇고 다 뭔 소리 하느냐, 내각제 얘기를 합니다. 내각제가 뭔지 아시는 분 있으실 거고 모르시는 분도 많으실 텐데 짧게만 얘기할게요. 내각제는 뭐냐면 대통령제가 아니라 내각제는 국회의원들이 다 자기들끼리 해먹겠다는 소리입니다. 아주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는 대통령 선거를 5년마다 한 번씩 하잖아요. 그 사람을 뽑아서 5년 동안 그 대통령 권한을 주고 나라를 통치할 수 있게 하는 거죠. 뭐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국회의원들이 막 떠드는데 요즘에 국회의원 대통령 저렇게 끌려가는 거 보면은 저게 무슨 얼어 죽을 제왕적 대통령입니까? 국회의원들이 더 힘이 센데 요즘에. 근데 이 국회의원들이 뭔 짓을 하는 거냐면, 내각제는 뭐냐, 옆 나라 일본이 지금 내각제거든요. 일본이. 그러니까 거기 자민당이 늘 정권을 잡는데, 예를 들어서 A하고 B 정당이 있는데 선거에서 A가 과반의 의석을 얻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A당의 당대표가 일본처럼 총리가 돼서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사람으로 총리를 바꾸면 돼. 대통령 선거 안 해도 돼. 그리고 이 안에 장관 있죠, 장관. 뭐 국방부 장관, 행정부 장관, 무슨 장관, 그 다음에 장관급 그런 자리를 쭉 되게 많잖아요, 정부에. 그거를 국회의원들끼리 다 해먹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아시겠죠? 이게 내각제예요. 물론 내각제를 잘하면 나라 운영을 잘할 수도 있지만 여당이건 야당이건 저 썩어빠진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국회의원들이 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뉴스를 제가 계속 며칠 동안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대선주를 추천 안 했다고. 여기 잘 보시면 나 이놈 되게 웃기대. 이놈 저놈 하면 안 되죠. 네. 자, 거기서는 빼고 다른 거 보여드릴게요. 매일경제에 나온 칼럼인데, 윤석열도 이재명도 싫다는 국민들, 남은 선택지는 무엇일까? 어제 나온 기사입니다. 국민들 직선 대통령 선호, 내각제 등 대안 고민해야. 내각제를 하자는 그런 옹호하는 칼럼입니다. 왜 이 타이밍 이런 게 자꾸 보일까요? 그리고 나 진짜 이 사람들은 여야 원로 계엄 거듭 촉구, 승자 독식 깨고 권력 분산해요. 권력 분산한다는 게 뭐예요? 대통령제 없애고 내각제로 가자 이거예요. 왜? 국회의원들이 다 해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자 이거지. 이 사람들 다 누구예요? 국회의원들 출신이잖아요. 국회의원 5선, 6선씩 한 사람들. 아니면 국무총리 출신들.
근데 웃긴 거는 현재 국회의장인 우원식도 내각제를 하자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권성동 있죠. 그 양반도 내각제 얘기하고 있고, 권영생가 지금 당대표 국민의힘 그 사람도 내각제 얘기한 것 같은데 다 내각제 얘기합니다. 자기네 당 대통령이 지금 체포돼서 지금 들어가 있는데 내각제 하자고 그리고 돌아다닌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건 안 하겠습니다. 네. 내 입 들어오신다. 욕 나옵니다. 신났어. 자기 친구이면서 대통령이 감옥 갔는데 조기 대선 준비하자, 내각제 하자, 그러고 돌아댕겨요. 권성동이. 제가 어지간하면 아무리 싫어도 뒤에 호칭을 항상 붙이거든요. 저는 제 전화기에 상대방 전화번호 저장할 때 정중하게 그 사람 이름이나 뭐 직급 그런 거 호칭 다 씁니다. 네. 그게 기본 예의라고 생각하니까 누가 안 봐도. 네. 근데 저는 진짜 뒤통수 치고 배신 때리는 인간들 정말 싫어요. 제가 이제 한동훈 뒤에 호칭 안 붙이, 저기 칭호나 이런 거 안 붙이잖아. 네. 배신자거든. 네. 잠깐만요. 저 방송 잘 나가고 있나요? 인간도 아닌 것 같아요. 하는 거 보니까. 네. 잠깐만요. 그래요. 근데 아무튼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내각제 얘기를 엄청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기들끼리 다 돌려서 해먹겠다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자,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내각제를 지금 하자고 저 난리를 지기는데 그러면 이재명 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재명 씨는 어떻게든 지금 대통령 빨리 탄핵시키고 자기가 조기 대선을 치러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그 권한으로 셀프 사면하면 되니까. 이거는 뭐 제가 이재명 씨 욕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뉴스에서 언론에서 항상 하는 얘기고 그 목표가 그거지 않습니까? 그 내각제 하면 이재명 씨는 어떻게 되는데? 대통령이 필요 없고 국회의원들끼리 알아서 하겠다는 거잖아. 다시 여쭤볼게요. 이재명 씨는 어떻게 되냐고. 이제 아시겠어요? 이재명 관련주가 왜 저러는지? 내각제로 가지. 대통령은 뭐 안 된대. 누가? 전직 국회의원 많이 해먹으신 분들이. 이재명 관련주를 다시 보여드릴게요. 어제보다 더 빠졌거든요. 아니 어제도 그랬지만 이거 오늘이라도 급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더 빠져요. 아침에 잠깐 오르긴 했는데 아주 잠깐이었어요. 동신건설 마이너스 1%. 오늘은 많이 빠진 거 위주로 보여드릴게요. 오리엔트 바이오 장중에 무려 마이너스 15%까지 급락했다가 마이너스 7%로 끝납니다. 자,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기술적으로 얘네들 결론부터 얘기하면 차트가 다 아주 심각하게 망가졌어요. 21선을 그냥 바로 깨버리죠. 근데 이게 왜 안 좋은 거냐면 이 안에서 박스권 안에서 돌던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위쪽으로 돌파한 게 아니라 아래쪽으로 돌파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깨고 내려간 거예요. 깨고 내려간 거라고.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아시잖아요. 박스권을 상향 돌파할 때 거래가 실리면 좋은 거지만 거꾸로 박스권을 밑으로 깰 때 거래가 실리면 굉장히 안 좋은 거겠죠. 거래가 실리면서 어제 박살난 거예요. 근데 오늘 확인사다란 거예요. 이거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물론 이러다가 상상하지 못했던 기대하지 못했던 강력한 호재가 터지면 상한가 나오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네. 이 자리에서 상한가 나오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돌발 호재가 나오는 경우에 그런 경우도 가능해요. 그러나 잠깐 그랬다가 다시 떨어져요. 그리고 오리엔트 전공 보세요. 이거 별로 안 떨어진 것 같죠? 에이, 뭐 이 정도 가지고 7,500원에서 지금 5,000원까지 떨어졌으면은
30% 이상 떨어진 거 아닌가요? 내일 한 방 더 맞으면 이제 40%짜리 나올 텐데. 근데 저번에 한번 그 비상계엄령 터지고 나서 점상한가로 제일 많이 나온 게 오리엔트 종목이에요. 자, 급등시켜 놓고 옆으로 쭉 돌리면서 횡보를 했죠. 제가 어제 계속 그러잖아요. 아니 왜 급등 안 해? 왜 거래가 실리면서 떨어지지? 아침부터 왜 최고 강도가 낮으면서 투매가 나오지? 막 그랬잖아요. 이상하다고. 이게 박스권이거든요. 친절하게 색깔까지 칠해드릴게요. 근데 뭐 한 거예요? 오늘 깨졌잖아요. 여기. 이게 얼마나 지금 심각한 상황이냐면 재밌는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바람 피다가 걸린 거랑 똑같아요. 바람 피다 걸렸어요. 어떻게 되겠어? 큰일 났겠죠. 정신 없겠지, 그죠? 이 중에 바람 피다 걸리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상상은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바람 피다 걸리면 얼마나 난리가 나겠어요. 난리가 나. 난리 나겠죠. 그 정도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더하면 더했지. 큰일 날 거라니까. 배로 따지면은 밑에 구멍 나는 거예요 지금. 큰 구멍 났다고 지금. 그럼 구멍이 뚫려가지고 막 거기서 막 물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침몰하기 시작했다고. 왜 바람피다 걸린 거에 비유했냐면 바람피다 걸렸으면은요 그 신뢰관계를 회복하기란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회복하는 게 되게 어렵다고 이게. 이건 난리 났다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이스타코 보세요. 여기는 어디겠어요?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죠. 근데 얘도 깨졌네. 지금 동일하잖아요. 지금 CS 얘도 돌다가 일단 여기서 벗어난 거예요. 지금 깨졌잖아요. 지금. 카스 얘는 어제 깨졌어요. 어제 이미 나갔다고. 별거 아닌 것 같죠? 네. 큰일 난 거라 지금. 그 이재명 관련주가 왜 이럴까? 이해가 안 가실 거 아니에요. 아니 왜? 대통령이 체포가 됐고 지금 이제 구속영장 공수처에서 청구만 하면 법원에서 구속영장 당연히 받아주겠죠. 왜?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 위법이다 그런 논란이 엄청나게 많은데 발부해서 억지로 잡아왔잖아요. 그럼 자기들이 이건 잘못된 것 같아. 이제 구속영장을 발부 안 하겠어요? 하겠지. 최대한 빨리. 언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모든 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다 끝내려고 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날짜가? 근데 그렇게 가잖아요 지금.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생각해 보시고. 서두른다고 지금. 근데 이재명 관련주한테 그러면 좋은 거 아니냐고요. 근데 왜 떨어지냐 이거지. 제가 어제 강하게 얘기했잖아요. 뭐 호재가 재료가 소멸돼서 헛소리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아니라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각제입니다. 맞잖아요. 내각제 하면은 이재명 씨는 뭐 어떡하라는 얘기인데 도대체.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얘기를 왜 해드릴까요? 대선주의 판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이거를 눈치채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아는 분도 있겠죠. 근데 전문가들 중에서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냐고. 제가 요즘에 대선주 추천 최근에 2주 넘게 대선주 추천을 잘 안 했어요. 안 하고 전염병 관련주 이런 거 추천했거든요. 걔네도 갈 거니까. 대선주는 거의 추천 안 하고 가만히 있었다고. 왜 그러겠어요? 뭔가 바뀌는 것 같았거든. 이재명 관련주가 못 가고 버벅거리는 걸 보면서 어쭈 이거 봐라 뭐 있나 본데 계속 이제 보고 있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내각제 얘기 계속 나오네. 특히 저 더러운 정치인들이 그래서 그것도 여야 막론하지 않고 서로 같이. 왜? 서로 같이 돌려먹을 수 있거든요. 더러운 놈들이죠. 자, 그러면 이제 주식 얘기로 넘어와서 이 얘기 왜 했겠어요? 주식 얘기 하려고. 그럼 주식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대선주가 가기는 가되 판이 바뀌겠죠.
가기는 가되 대선주가 판이 크게 바뀐다고요. 기존에 알고 있던 그 대선주로 수익 내실 생각하지 마세요. 판이 바뀔 거라고. 대통령제하고 내각제하고 여러분들 완전히 다른 겁니다. 내각제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이제 대통령이 이제 탄핵이 되냐 안 되냐 이거 결정되기 전까지는 저 국회의원들이랑 언론 이쪽에서 계속 내각제 띄울 거거든요. 앞으로 더 내각제 얘기할 거야. 아, 대통령제 해보니까 걸핏하면 탄핵이나 하고 뭐 대통령이 무능하기나 하고 뭐 자기들끼리 막 그러면서 이제 야 이거 하지 말고 우리 내각제 하자. 내각제 하면 좋은 세상 온다고 막 이제 그럴 거예요.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테마주가 형성될까 안 될까요? 되겠죠. 내각제 하려면 개헌부터 해야지. 개헌 관련도 우리 방에 한 몇 개 사놓은 거 있거든요 벌써. 종목도 쭉 나온다고. 네. 여태까지 알고 있던 대선주가 안 가고 다른 게 갈 거라고요. 그러니까 대선주가 안 간다는 게 아닌데 아무튼 좀 다르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내각제 관련해서 대선주가 급등한 적이 우리나라에서는 없습니다. 종목별로는 살짝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네이버나 유튜브에 백날 쳐보세요. 안 나올걸? 개헌수혜주라고 치면 나오는 건 있어요. 근데 차트 보시면 사기 싫으실걸요. 낙폭과대가 너무 심해가지고 거래도 없어서 얘기해 드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대선주 계속 해야 된다고 얘기를 강하게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한 책임이 있으니까 여기서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그 얘기 안 했었으면 저 오늘 이런 얘기 안 해드렸습니다. 왜? 이런 고급 정보를 여기서 뭐하러 풉니까? 안 그래요? 그걸 공짜로 그죠? 네. 제가 얘기한 게 있어서 풀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회원들 있죠. 여기 뭐 라이브나 문자반 회원들 매수 매도 사인 나올 때 무조건 따라하세요. 네. 왜냐하면 이게 내각제로 바뀌잖아요. 내각제 얘기 계속 나오면서 관련주가 그걸로 가면 이쪽에서 대박 터질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매수 매도 사인 나오면 본인 생각 집어넣지 말고 무조건 사고 무조건 파세요. 아셨죠? 네. 새로운 게 열렸다고. 새로운 게 열리면 많이 가요. 세게 간다고. 세게 많이 굉장히 좀 활기차게 가요. 새 거니까. 내각제 안 해봤잖아 우리나라 지금. 옛날엔 했었나? 근데 내각제를 하면 그 언론에서 계속 이제 막 환상을 이제 부어 넣어줄 거라니까. 아 이거 하면 좋다고. 응? 근데 지금 그쪽으로 지금 벌써 아까 제가 매일경제랑 다른 것도 보여드리려고 말했지만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벌써부터 바람 넣는다고. 그래서 우리 회원들은 그쪽 관련된 종목들 많이 이제 또 나갈 거니까 아셨죠? 추천 나오면은 뭐 빚을 내서라도 사세요. 신용만 쓰지 마시고. 아셨죠? 어떻게든 사시라고. 물론 이제 갖고 있는 거 이제 잘 팔아가지고 현금 만들어 드리면서 종목 추천을 하겠지만 네, 최대한 사시라고. 오늘도 뭐 하나 팔아드렸잖아. 저희가 오늘도 뭐 수익 실현하는 거 하나 있거든요. 원래 2개 정도 할 게 있었는데 하나는 냅뒀고 하나만 팔았다고. 그것도 살짝만. 네. 수익 실현을 꾸준하게 해요. 네. 걱정들 하지 마시고. 전문가가 종목 추천할 때는 회원들이 현금이 있나 없나 늘 이제 생각을 하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금이 없다 싶으시면은 뭘 팔아요. 수익 조금이나 난 거 팔아가지고 돈 만들어서 사드리게 할 테니까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 그 여기 이제 무방 참여하시는 분들은 언제까지 무방만 들으실래요? 이거 기회 아닙니까? 그리고 트럼프 수혜주. 트럼프 다음 주 월요일이면 대통령 취임해서 오는데 행정명령만 되자마자 행정명령 100개 이상을 지금 바로 사인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테마주가 얼마나 많이 가겠어요? 안 하실 거예요? 왜 트럼프 대통령 되는 거 다 보고 종목들 다 올라간 다음에 그때 들어오시려고요? 늦어요. 늦는다고. 늦게 들어오면 먹을 게 많지 않아요. 마음만 급하지. 설 전에 들어오시죠? 왜? 트럼프가 설 전에 다음 주에 취임하잖아요. 근데 그때 봐서 하시려고요? 장담하는데 트럼프 테마주는 안 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얘기 했었잖아요. 우리나라가 아무리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워도 트럼프 테마주는 별로 흔들리는 게 없을 거다. 예, 하나도 안 흔들리던데요. 예, 앞으로 우리 방에서는 최근에 이제 전염병 관련주는 사놨 이제 얼추 사놨기 때문에 트럼프 수혜주 더 사놓을 거고요. 현금 생기는 대로 계속 살 거고 대선주는 이제 내각제 관련주로 갈 겁니다. 이게
큰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트럼프가 굉장히 남자다운 모습, 센 모습을 보여주면서 정책을 추진할 거예요. 뭐 그린란드를 뭐 무력으로 제압한다 막 그런 우리나라에서 헛소리 막 하던데, 그린란드 국민들이 미국으로 편입되길 원한답니다. 50% 이상이. 그 미국에 캐나다도 이제 51번째 주가 되는 거고, 그린란드도 52번째 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덴마크에서 살래? 미국으로 갈래? 선택하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미국 가겠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그렇게 미친 사람은 아닙니다. 가능성이 있으니까 밀어붙이는 거지. 왜? 사업가잖아요. 사업가는요, 가능성이 없으면 안 합니다. 일을 추진하다가도 이거 어차피 해봤자 손해만 많이 보고 안 되겠다, 그 자리에서 바로 엎어버립니다. 그게 사업가의 이제 기본 자질이거든요. 네. 되니까 밀어붙이는 겁니다. 트럼프 수혜주는 꼭 하셔야 돼요. 트럼프의 1순위가 뭐예요? 중국 때려잡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반사 이익을 얻을 만한 그게 많겠죠? 경제적으로. 네. 우리나라 이 내부 정치적 문제만 잘 해결되면 돼요. 그렇죠? 어제도 뭐 이런저런 얘기해드렸지만, 그 얘기 해드려야지. 어제 왜 그랬잖아요. 트럼프 아저씨가 화가 많이 났더라고. 어제 그 얘기했었죠? 오늘은 화가 더 많이 나셨더라고. 화가 더 많이 나셨던데. 우리나라 대통령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엔 그런 게 하나도 안 나오죠. 네. 알고는 계세요. 화가 더 났더라고. 네. 지켜보자고요. 네.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아무튼 어제도 얘기 많이 해드렸지만, 개미들이 뭐 죽네 사네, 뭐 우리나라 끝났네, 못해 먹겠네 그러고 있을 시간에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재명 테마주 저렇게 투매가 나오고 못 갈까? 왜 이재명 씨 얼굴이 저렇게 썩은 표정을 하고 있을까? 왜 저럴까? 왜 못 갈까? 내각제입니다. 내각제 되면 이 사람 세대는 겁니다. 근데 국회의원들이 아무 생각 없이 막 저렇게 떠들겠어요? 언론까지 동조하면서.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테니까 대선주는 내각제 쪽으로 바뀌어서 갈 겁니다. 아셨죠? 여기서 이제 또 걱정하실까봐 한 말씀 더 드리면, 이재명 관련주 중에 정책주도 그럼 폭락하는 건가요? 아니요. 거기는 폭락이 아니라 눌림목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재명 정책주가 사실 여러분들 별로 없습니다. 기본 그러는데 사실 별로 없어요. 요번에 비상계엄령 터지고 이재명 정책주가 갈 때 다 윤석열 정책주를 그대로 가져와서 올린 겁니다. 요번에 아까 여기 뭐 동신건설, 뭐 에이텍 이런 거 다 줄줄이 폭락할 때 있죠. 오늘 다 폭락할 때 이재명 관련주들은, 이재명 정책주들은 거의 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뭐 이준석, 유승민, 홍준표, 오세훈, 김동연, 우원식 관련주도 오늘 다 멀쩡했어요. 조금 올랐거나 조금 떨어진 것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멀쩡했는데 이재명 것만 나가 떨어집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왜? 이재명 관련주, 특히 인맥주 저 많이 올라온 것도 얘네들 싸다고 막 사지 마세요. 낙동강 오리알 된 것 같아. 이재명 씨가 낙동강 오리알 됐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그쪽에 대해서 아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 이쪽은 주가는 제가 전문이니까 이거는 낙동강 오리알 된 차트입니다. 주수시면 같이 떠내려갈 수 있어요. 이쪽 거 안 사시는 게 맞습니다. 아셨죠? 네. 여기 물리신 분들 물타기 하시면 더더욱 안 되겠죠? 네. 어쨌든 한 번 더 강조드리지만, 대선주가 내각제 쪽으로 간다? 이거 엄청난 대박의 역사 나올 겁니다. 자신 있고요. 네. 같이 하실 분들은 설 이거 신경 쓰지 말고 빨리 들어오세요.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공지했었는데, 설 연휴가 4일이죠. 월, 화, 수, 목, 그죠? 대체 공휴일까지. 근데 설 전에 가입하시면 5일 드려요. 5일 드린다고. 사이트 어디 쪽으로 가입하시든 다 5일씩 드리니까 설 전에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면 더 좋잖아요. 설 전에 들어오셔가지고 보유 종목들 다 체크 받고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네. 저희 방 어떻게 운영되는지 설명 듣고 하시면
아주 편안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우리 방에서 잠깐 들어오셔가지고 대선주나 바이오주로 수익 보신 분들은 다시 들어오세요. 후회 안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혼란한 상황 속에서 시향 제대로 잡고 웃으면서 리딩할 수 있는 전문가 별로 없습니다. 저 웃으면서 하잖아요. 저도 힘든 부분이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막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저도 좀 많이 다운되더라고요. 그래도 웃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제가 인상 찌푸리고 죽는 소리하고 막 힘들어하면 여러분들한테 그게 다 넘어가요. 다 넘어간다. 저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맞잖아요, 그죠? 네. 멘탈 강한 사람이 요즘 별로 없어요. 근데 저는 멘탈을 지키고 있다는 거. 아셨죠? 네네. 자, 아무튼 얘기해드렸습니다. 대선주 강조를 제가 지난달보다 많이 했기 때문에 책임이 있어서 얘기해드렸으니까 잊지 말고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해두시고 바로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금요일인데 내일은 대통령이 뭐 이렇게 모르겠어요. 지금 대통령 저기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적부심 뭐 그 심사 끝났나요 지금? 모르겠다. 근데 아무튼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게 토요일 내일을 아마 결론은 구속영장 발부가 뭐 주말에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내일은 그냥 무난하게 잘 넘기시고 그죠? 네. 월요일날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네, 푹 쉬시고 내일 저녁 방송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잊지 마세요. 내각제. 네.